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입니다. 요즘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장려되고 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어도 혐의를 받기가 쉽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도 아동학대로 처벌합니다. 아동을 방임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변호하여야 합니다. 아동 방치는 아동의 연령, 학대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 방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아동 방치에 해당될까? 첫 번째로 아동에게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자동차에 아동을 홀로 방치하여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도 자주 일어났는데요. 30도가 웃도는 날씨에 차량 안은 최대 90도까지 이를 수 있어 위험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을 차량 안에 혼자 두는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어 이를 발견한 시민들도 종종 신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 무단 결석하는 것을 보호자가 방치하거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도 아동 방치에 해당합니다. 아동이 심각한 상해에 이르렀거나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보호자가 이를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는데 아동이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가 아동 방치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보호자도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홈스쿨링을 한다고 핑계를 대고 아동을 폭행한 보호자들이 처벌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요한 예방접종을 제때 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이들을 자연 치유한다며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보호자들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료방임을 행하는 보호자들을 신고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으며 아동방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애정표현, 정서적 지지, 스킨십 등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아동방치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방임은 주관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적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따돌림을 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수치심 및 공포심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도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아동학대가 성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서적 학대와 교권 보호가 충돌하여 많은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정서적 방임이나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법적인 대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방치 처벌 수위는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르면 아동방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동방치가 헌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아동이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이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보호자, 교사들의 상담이 굉장히 증가하였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아동방치 행위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다수입니다. 이럴 때는 변호인의 조력이 어떻게 필요한지 사례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받은 아동학대 혐의.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특성상 며칠간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만 8세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이기도 하였는데요. A씨는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약간의 용돈을 주고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종종 학교를 결석하고 제대로 씻지 않은 모습에 영양 상태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담임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아동을 방치한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씨가 아동을 방치한 이유와 A씨로서는 아동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점을 재판부에 밝히며 고의적으로 아동학대에 이른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앞으로 이전보다 아동을 잘 보살피기 위하여 근무지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였으나 변론에 따르면 개선의 의지가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한다며 아동방치 처벌로 징역형 8개월을 선고하였으나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가정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인데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정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예민하여 집안 사정이라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유기 및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를 재판부에 밝힌다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